이번 시간에는 베일 속에 가려진 소아시아와 중동을 통치했던 세력이 누구였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중동의 역사였다는 상무사 엘람 제국의 역사연표를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 중국의 역사를 왕조별로 나열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되는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엘람 제국의 역사는 중동, 북아프리카의 유럽을 지배했었던 아나톨리 반도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중원의 역사를 중동 및 중근동 지방에 이식시킨 관계로 인하여 속칭 중국사 25사에 능통한 사람에게는 엘람 제국의 전 역사는 중국사 25사의 도플갱어로 당연히 보일 것이며, 인도의 전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중동 지역의 역사 연표를 정리했으며,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또는 우리 역사의 어느 시기와 주체를 조작해서 이식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봅시다. 메디아 왕국. 메디아는 현재 이란 북서부에 있었던 고대 국가와 고대 이란인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우르미야호 남쪽에서 말을 사육한 유목민이라고 하는군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메디아 왕국, 메디아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소해보살림은 미륵보살림입니다. 미륵보살림은 산스크리트어로 메띠레야, 팔리어로 메띠아, 영어로는 메시아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 미띠라 신앙의 흔적이 있는 지역이 소해보살부의 관할 지역입니다. 정확한 증거는 말할 수 없으나 19세기쯤부터 소해보살부가 그루지아 정교회, 즉 동방교회, 동로마 교회로 조작된 것 같습니다. 메디아 메시아는 미륵보살림을 상징하는 용어였습니다. 이란의 첫 번째 왕조의 이름이 메디아인 미륵보살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란의 의미는 또한 아리안이라고 하는군요. 이 메디아 왕국의 주인공은 쿠르디스탄으로, 쿠르는 구루의 콜이와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천하의 중심 중원의 왕조에도 메디아 왕국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왕조가 등장합니다. 한번 밝혀봅시다. 동시대의 중원에서는 상나라를 이은 은나라가 주나라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중동의 메디아 왕국의 역사가 과연 중원의 어느 왕조를 복사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봅시다. 건국 기원, 메디아 왕국. 메디아 왕국의 기원과 민족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르미야호 남쪽에서 말을 사육한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대의 진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나라의 성계. 자, 상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메디아 왕국의 성계와 진나라의 성계는 동일하게 말의 사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나라의 성계가 살았던 여산이란 주나라 유황의 여산 봉화의 무대인 곳으로, 진나라가 봉지로 받은 진업은 천부가 있었던 청수현인 청주이며 이곳에 오로봉이 있었던 부영국이기도 합니다. 건국, 메디아 왕국. 엑다바타의 바타는 박터의 의미입니다. 제국의 왕을 뽑기로 결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유명한 마을 재판관을 왕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즉 메디아 왕국 탄생의 주체를 숨기고 있는 의도이겠죠. 저자가 정확히 메디아 왕국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 진봉기를 살펴봅시다. 진나라의 탄생. 진나라가 시작된 진업은 청수현인 청주로, 그곳이 풍업인 전주였던 것으로, 전주가 바로 한양장안이 시작된 풍업의 풍패입니다. 데이오케스가 세운 하마단이란 하는 샤카이며 마는 어마어마하다의 큰 의미이고, 다는 땅으로 진나라가 봉지로 받은 풍업이 천부가 있었던 것으로 메디아 왕국의 왕궁이 있었던 곳과 정확히 진나라가 봉지로 있었던 곳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역사에 양공 12년 기원전 766년 서용을 정발하여 기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싸움 중에 죽었고 아들 문공이 뒤를 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대의 메디아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기의 문장을 인용해보면 아시리아가 바로 상나라의 패망 세력인 서용의 상나라였구나 하는 가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메디아는 섬진인 진나라이고 킨메레족은 동주로서 이들이 연합해 상나라 패망 세력과 싸우다가 죽은 진나라 양공이 바로 메디아의 왕 프라오르테스입니다. 메디아 진나라의 팽창. 마디우스는 메디아 제국을 정복하여 메디아 제국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가 스키타이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에 거의 모든 왕이 스키타이 출신입니다. 위대한 스키타이 코리안. 스키타이 어느 나라의 왕이었을까요? 마디아스가 누구였는지 진나라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독공. 스키타이란 샤카토라고 했습니다. 메디아의 왕 마디오스가 스키타이의 왕이 되었다는 동시대에 중원의 진나라 독공은 옹성으로 천다한다고 합니다. 이곳 옹성이 바로 화성부의 철옹성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마디우스가 바로 진나라의 독공을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는 참으로 재미있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단 역사서의 주인공들만 바꾸면 여러분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창시자 키루스 2세의 명칭이 쿠루시라고 합니다. 즉 실질적인 왕이 쿠루드라고 인정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와 진나라의 실체 비교. 자, 이제 몸풀기는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아케메네스 왕조와 진나라의 역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비세스는 그의 아우 바르디아를 남몰래 죽였고 동시대에 진나라 당진의 란수가 그의 군주인 려공을 시해했다고 합니다. 마기의 가우마타가 반란을 일으켜 황제를 참칭한 동일한 시기에 진나라에서는 초나라의 공자위가 그 군주를 시해하고 스스로 초왕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진시 황제의 진나라와 초나라는 모두 전후고향의 후손으로 동일한 혈육이라고 했습니다. 다리우스는 6귀족 가문의 도움으로 가우마타를 제거한 동시대에 진나라는 중원의 제후들을 진으로 불러 회맹하여 제나라 군주를 시해한 경봉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감비세스 사후 다리우스 1세가 왕위에 오르는 동시대에 중원의 진나라는 경공 사후 애공이 섰다고 합니다. 아케메네스의 역사 내용은 천하의 중심 중원의 역사를 각색해서 이입시킨 것입니다. 전국시대의 개막. 중원에서는 전국시대가 시작하는 동시기에 중동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비교해 봅시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즉 전국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아케메네스 왕조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 2세를 암살한 소그드인이란 중원 지역의 스키타이 아리안을 소그드인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중원에서 이동한 켈트가 바로 스코틀랜드 사람인 소그드인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2세의 후계자 다리우스 2세 역시 정통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이들의 통치 기간 내에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섭정관 지백의 피살 이후 한위조로 나뉜 전국시대로 이행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스파르타, 아테네, 파르시아의 다툼은 중원과 전국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각색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백이 암살당하면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이행하며 제국들의 신교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주체는 진나라의 역사이며 이들의 역사가 아케메네스 왕조로 이입되었던 것으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공국자들이 바로 중원의 진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가 중첩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점령시기. 진나라 해문왕이 황제를 선포하고부터 진시 황제가 마지막 남은 중원을 통일해 천하를 장악하기 직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유럽에서는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동일한 시기에 진나라에서는 드디어 전국시대를 깨고 왕을 칭한 인물이 등장했으니 알렉산더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전자책 동북공정 신민사학의 종말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동일한 시기에 발칸과 중동, 소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막강한 절대군주가 등장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알렉산더의 침공 루트에 이들 진나라의 실체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전기에는 진나라의 실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알렉산더가 조작된 역사이거나 아리안 시리즈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진의 해문왕이 왕을 칭했다 함은 중원 지역의 실질적인 왕부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는 봉상의 옹성에 갇혀 있던 진나라가 봉상 너머의 함양으로 천도해서 그곳에서 천하를 통일할 기반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진나라의 실체가 알렉산더라는 가명하에 유럽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장악했던 것으로 역으로 역사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중동의 파르티아 제국과 진시 황제 진나라의 역사가 비교될 것이며 충격적인 장면이 노출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